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옳은 소리를 내겠습니다. 경제 안보 포기하면 안 되지. 정확하고 검증된 방송. ABC 운동으로 건강한 보수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권력을 감시하고 새로운 보수, 능력 있는 정치를 지향합니다. 용감하게 실천하는 보수. 살아있는 청년 정신으로 용기 있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팩트 체크, 가짜뉴스 제로, ABC 방송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독립운동같이 의병장의 마음으로 ABC 운동을 펼치겠습니다. 카네기 묘비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 쓰여진지 아시나요? 카네기 묘비명. 예. 네. 자기보다 뛰어난 자를 볼 줄 알았고 그를 잘 잘 활용할 줄 알았던 세계의 거인이 여기에 잠들어 있다. 네. 오늘은 이제 2월 26일, 내일 2월 27일은 이제 제 3차 이제 자유한국당 이제 전당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당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공표는 아닌데 제가 봐서는 한 9% 정도 전후로 해서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건 천기를 누설한 거 아니야? 이거는 이제 천기는 아니고 이제 아마 누군가는 황교안 이제 후보가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 3등이 정말 아주 치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 당원은 이제 좀 김진태 후보가 살짝 앞선데 30% 이제 국민 여론조사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이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자, 카네기가 이랬듯이 지금 이제 보통 정치인들의 우리 한국 특히 보수 정치인들의 좀 약점은 자기가 잘났고 밑에 사람들 좀 잘 안 키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이거 아부하는 사람들 많이 하고 줄 잘 서는 사람들 많이 해가지고 좀 보수가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아니고 예. 한국의 기성 정치권, 또 기성 정치인들의 행태가 그렇습니다. 또 심리 상태도 그렇고. 그래서 뭐냐면 이번에 누가 대표가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대표 혼자서 당을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종전에 말하자면 보수 정당 체제. 네. 뭐 옛날엔 또 무슨 뭐 가신 그룹이 있다는 등 이래가지고 군주 대 가신 이런 체제가 된다든지 무슨 군주 시대도 아닌데 말이죠.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났잖아요.
옛날에는 이 당을 이끄는 옛날 당수 뭐 이런 분들이 이 보스가 앞장서 따라와 이러면 다 따라가거든. 근데 지금은 따라와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런 정치는 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적인 그런 정치 리더십이라면 이 팔로우들의 그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지지 이런 걸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점에서 보자면 이번에 대표가 되시는 분도 당원 전체, 당 구성원 전체, 또 당의 그 소속 의원들 이런 분들이 결집시키고 이러는데 그 역할을 잘 해줘야 돼요. 네. 그 중심에서 뭐냐면 물방울, 큰 물방울 있으면 옆에 작은 물방울도 전부 모여가지고 그렇잖아요. 점점 커지듯이 그런 역할을 이제 중핵적인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 소속 의원들 특히 그다음에 중요한 뭐 진성당원 이런 사람들 또 당 사무처 직원들 이런 모든 분들이요 새로운 이 대표와 그 지도부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의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당신 혼자서 하세요. 우리는 뒤에서 구경할게요. 뭐 어디 뭐 판을 펴주면 우리가 뭐 들어가지 뭐. 네. 그렇잖아요. 네. 당에서 쭉도록 해가지고 이제 고생 해가지고 뭐 이제 분위기 띄워놓으면 나는 이제 그 공천 받아서 출마할래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공천 받아서 당당히 출마할 수 있는 여건 누가 만들어줬냐? 당 대표 혼자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같이 만들어야지. 그렇죠.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또 오세훈, 네. 김진태 이세 후보 중 누가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이제 일단 되고 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경선 과정을 도와줘 선출 이런 과정을 도와줘 누구 한 사람을 뽑느냐? 이거는 서로 편싸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를 누구로 할 것이냐 네. 그 절차거든. 우리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 편의 대표, 네 편의 대표 이런 대표가 아니라 우리 전체 자유한국당 전체 대표를 누구를 시킬 것인가 네. 그걸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원수가 된다든가 이래다가 편갈라가지고 두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잘 되려면 네. 대표나 뭐 지도부를 구성하는 그 사람들의 인격, 그 사람들의 역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당원 전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교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교육 위주나 당원 교육에 좀 높은 더 비용이 들더라도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아주 이제 아주 뭐 앞선 말씀 같은데. 그게 교육이라는 게 여러분 거부감 갖겠는데 제가 여러분 가르치는 식의 그런 교육이 아니에요.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같이 모여서 각자가 서로 배우고 서로 느끼고 서로 가르치고 이런 교육이에요. 예. 그건 뭐냐 우리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았던 걸 서로 토론 네.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새롭게 느끼게 되고 새롭게 깨닫게 되고 네. 책임감 새롭게 하고 이게 말하자면 그걸 교육이라고 하는데 혹시 당원분들께서 듣고 너 뭐 잘났는데 교육이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게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모여주면 내 생각은 뒤로 좀 밀어놓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 당을 살릴 것인지 어떤 길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인지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면 자유한국당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에는 정권 찾습니다. 네. 예, 그렇죠. 좋은 국민이 그 좋은 지도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 큰 틀의 말씀에서 아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 약간 뭐 비꼬는 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들 중에서 기존의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 포함해서 당원들은 굉장히 훈련된 당원들이다. 뭐에 훈련됐냐 하니까 줄서기에 훈련된 당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누가 되든지 아주 일사불란하게 줄을 착착착 서서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다. 약간 비꼬는 거일 것 같은데요. 안에서 보신 모습은 어떠셨어요? 글쎄,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 안의 분위기 전체가 아직도 패배의식에 못 벗어났어요. 네. 패배의식에서. 전에 그때는 새누리당 때죠. 그러니까 그때 4.13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7월 달에 제가 중앙윤리위원장을 맡아갔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쭉 처진 분위기. 네. 우리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분위기였거든. 근데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체감을 못할지 모르지만은 저 정도의 나이만 해도 벌써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냐. 그때 우리가 스스로 비하하는 자학적인 우리를 가르치는 말이 있었어요. 엽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가 엽전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했죠. 그런데 그때 전 국가적인 분위기가 뭐였냐면 엽전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엽전은 절대 안 돼. 오죽하면 뭐 영국의 어떤 언론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은 쓰레기 통해서 장미가 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그런 말이 있었죠.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완전한 절망 속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분위기를 띄우니까 됐잖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꼭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라야 됐던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칼럼도 써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필요 없는데 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 국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국민들을 용기를 부여하고 자신감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로 이끄는 사람 그 지도자예요. 그건 뭐 파년이 구분되는 게 있잖아요. 북한하고 우리하고 역사 똑같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8.15 해방과 동시에 우리가 분단됐으니까. 북한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리더십도 굉장히 필요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 옛날에는 정말 안 됐다는 일이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한국당 모든 구성원이 우리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우리는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번에 우리가 조강특위 할 때도 제가 새로 이제 이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강조해서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냐? 지원자들의 자신감입니다. 그 다음에 사명감입니다. 이 점을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를 했거든. 그 다음에 용기. 뭐 용기나 자신감이나 똑같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당에 들어오면 그분들이 앞으로 이제 당협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또 공천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총선도 치르고 또 대선에 큰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신감 없으면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120% 가져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스스로 그렇게 확신을 갖지 않으면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우리를 지원해달라고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없잖아요. 그 내가 확신을 갖고 자신감을 가져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우리를 자랑하면서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 모든 당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정말 자신감부터 회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아까 자신감 하니까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이게 유튜브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 신 교수님 저번에 한번 우리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 홍모 대표님한테 좀 당하셨죠? 아니 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래서 혹시 교수님 혹시 홍 선생 홍학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홍 선생 홍학사. 홍악사. 못 들어보셨죠? 아예 못 들어보셨길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좀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번에 이제 자유한국당에 인물을 뽑을 때 자, 이제 홍준표 대표 체제에서는 참 제가 그랬던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썼을 때 홍의 사람이라도 선한 일을 했으면 사용하고 이제 홍의 사람 중에 악행을 일삼고 이제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신상필벌을 해야 된다. 그게 홍 선생 이제 홍 악사다. 제가 이제 말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이제 조강특위 위원 하셨기 때문에 많은 인물들을 이제 봤었고 특히 이제 우리 대표가 이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고 우리 또 같이 의원들하고 또 우리 당원들이 함께 이제 노력해야 된다는 그 말씀 참 너무 좋았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또 이제 이제 좀 약간 화제를 좀 바꿔서 좀 이제 가장 좀 첨예한 이슈 왜 내일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되면은 당장 이제 이 이슈를 제일 먼저 하면은 저쪽에서 이제 물고 늘어지겠죠. 뭔가 하면은 이제 5.18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저는 5.18 문제를 좀 제일 앞서하지 말고 황교안 총리가 만약 당대표가 돼가지고 5.18 문제 들고는 그걸로 도배하겠죠. 또 그걸로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하든. 그럼 이제 3.1절 메시지도 잘 나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극한 상황, 정말 에베레스트 같은 그 추운 데서 만약 조난을 당했는데 한 팀이 그걸 자기만 살겠다고 혼자 걸어간 사람은 대부분 얼어 죽는다. 그렇지만은 부상당한 동지를
얻고 간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 이제 얻고 가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았다. 이런 이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이제 좀 장작, 근데 가장의 심정으로 정말 자식 부모 버리는 부모도 요즘 좀 일부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부모가 정말 자기 목숨을 내어서라도 저는 특히 저 이제 태극기 부대 어른들을 저는 욕하지 않는 이유가 그분들이 피땀 흘리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정말 그걸 잊으면 안 된다. 저는 사실 오늘 좀 눈물이 났는데 저는 사실 제가 도금수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냥 금수저는 아니고 그냥 뭐 대충 학교 다니고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 도금수저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버님을 이제 병원 오전에 모시고 갔는데 이제 손목에 터널 증후군이 나오고 이제 이제 손을 이제 못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이게 30년 전, 40년 전에 그때 증후가 지금 나오는 거다. 아마 그때 이제 손을 많이 쓰시고 이제 고생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좀 몰랐는데 저 어려서 몰랐는데 아버지가 그때 사업 실패하시고 자식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노가다 같은 일도 하셔가지고 정말 처자식을 이제 우리 엄마하고 저희 여동생하고 이제 먹여 살렸더라고. 저는 몰랐어요. 참 그걸 봤을 때 내가 정말 가슴이 찌리고 정말 아버님 손을 잡았을 때 내가 정말 못난 자식이구나. 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새로운 지도부가 만약에 이제 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일각이 이제 먼저 제가 좀 도입부가 길었습니다만 이 5.18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당 지지율이 떨어진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집니다. 특히 TK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 TK가 저도 이제 경상도 분이시고 경주 분이시고 전 대구시고 또 충청도 양반이시니까 이러는데 충청도하고 TK가 떨어진 이유가 너무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그게 이제 또 염치와 체면을 중요시하는 보수들이 그게 옳지 않아 가지고 이제 좀 지지율이 떨어진 것도 좀 있고 또 일부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이렇게 공격당하는데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김경수 일병 구하기 하고 손혜원 지키고 이제 문다혜 건 덮고 여러 각종 이제 신재민 건, 뭐 김태호 건, 뭐 이런 이제 각종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제 희석을 시키려고 이 5.18에 올인을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그랬지만 5.18이 영린이냐. 이제 그래서 5.18 이야기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지 부모의 심정으로 아니면은 신상 필벌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저희들 또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먼저 신 교수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그 5.18 관련 발언 가운데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5.18 자체에 대해서는 민주혁명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5.18 그 유공자들 문제 이 부분을 정확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걸 뭉뚱그려서 그냥 5.18에 마치 뭐 5.18을 격하듯이 했느냐 마느냐 이렇게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북한군 개입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논의고 예를 들어서 지금 5.18 유공자 황교안 총리도 분명히 후보로서 이렇게 말을 했죠. 그 5.18이 민주혁명인 건 인정을 한다. 근데 그 명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다시 그 이후에 추가된 부분이라는 것은 다시 살펴봐야 된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5.18에 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미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로 없다라고 객관적으로 돼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젊은 입장에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5.18이 민주혁명이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뒷부분 예를 들어 유공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또 추가된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별개의 논의로 얼마든지 사회적 논쟁으로 할 수 있다. 그 자체를 폄하하거나 격하는 논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광주에 있는 아까 그 교수님 그 성함이 누구라고 그분이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보는 그분 성함이 누구였더라?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가는데 이제 저도 아까 그걸 봤는데 그분 메시지 중에 뭐가 좀 와닿는가 하면은 이제 이게 5.18 문제가 이제 만약 부정수급자가 있으면은 그 손해보는 건 진짜로 그때 당시에 희생당했던 희생자들이 이제 손해보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저는 이제 5.18 저는 저도 예전에 살짝 뭐 화염병도 던지고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이제 조대 이제 조선대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는 5.18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저는 깊이 공감하고 어떻게 됐든 이제 독재 정권에 저는 항거했던 저는 그 뜻깊은 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 문제에 생각하는데 이제 안정권 씨 그러니까 그 안정권 씨가 아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봤을 때 모든 이제 광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이 이제 호남 뿌림에도 불구하고 호남 사람들 정신 차려라 이렇게 지금 이제 외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늘 좀 교수님 제가 좀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자 이게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첨예한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이제 이종명 의원은 일단 제명했는데요. 전 참 가슴이 아팠던 게 이분이 살신성인해 가지고 자기 상관을 구하고 자기 두 다리를 잃은 거지 않습니까? 창군인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제명이 당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은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명단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말실수가 돼서 이제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하고 이제 김진태 의원이 그냥 이제 그거를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은 이제 공동 주체를 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우리가 정말 마녀 사냥하듯이 이렇게 몰고 가야 되느냐. 거기에 우리 한국당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 좀 전반적으로 교수님 좀 생각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국민 정서가요. 사람은 특히 사자,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하게 우리가 뭐냐면 그분들을 이제 성역시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집에 있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 이건 남의 부모에 대해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해서 누가 무슨 잘못 말하는 거는 그건 큰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생전에 어땠더라도 일단 그 유명을 달리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당연히 존중받았고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굉장히 중요시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이를 보면 우리는 누군가 옆에 죽으면 그 통곡하고 옛날에는 말이죠. 그 마을에 시골 마을에 통곡 소리가 그 여운이 남아가지고 한 달 이상씩 그 골목을 지나가면 귀에 그 통곡 소리가 들리거든. 이런 정도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미국 사람들은 그저 외국 영화 보면 미국 사람들 그냥 사람 죽은데 덤덤해요. 그렇게 통곡하는 것도 없고 그냥 그런 걸 보면서 우리하고 정서가 다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5.18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5.18은 사실은 그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박정희 이 대통령이 서거하고 그 이어서 이제 군부 사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마찰이 빚어지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 때는 정권을 이른바 신군부가 인터셉트했다. 중간에 가로챘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했냐면 또 국민들한테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던 그 민주화 투쟁의 그 지도자들, 그 YS, DJ 여기다가 또 그때 이제 이미 또 이제 민주화 투사로 또 등장했던 JP. 이런 사람들을 구속하거나 가택연금하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죠. 이래 되니까 이제 아마 그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화도 났을 거고 또 뭐냐면 겨우 서울의 봄 민주화가 뭔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것을 낚아채가지고 누가 갖고 갔다 이런 데는 그건 붕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5.18에도 그때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편집 기자를 할 때예요. 그 전날 저는 이제 다른 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편집부에서 편집을 다 해놓은 걸 그 다음날 못 나가겠어요. 그 광주 문제는 보도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5.18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그랬던 문제니까 그다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거나 엄청스러운 부상을 당했거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거니까 그걸 잘못 건드리면 우리 전 국민적인 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접근할 때는 정말 조심해줘야 돼. 그게 뭐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조심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월호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300 몇 분이나 되는 그 분들이 돌아가신 데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250명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공분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거 다독거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 최 대표도 말씀하시지만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네. 누구든지 그걸 보고 나름대로 그 시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민주주의지. 네. 개인의 자유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특별법 개정 안 냈죠. 5.18 네.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 안 냈는데 거기 보니까 그거 폄훼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뭐 어떻게 하면 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든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민주주의적인 입법 마인드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국민의 헌법에도 엄연히 나와야지 사상의 자유. 네. 또 뭐예요? 그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게 다 그 보장된 거예요. 네. 그거는 인권은 지금 현 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주장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오늘 와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법에서 이거는 금지. 물론 거기도 이런 건 있어요. 뭐냐면 학술 연구를 위해서거나 뭐 그런 건 괜찮다 네. 하셨는데 그게 구분이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참에 이 기회에 이걸 입법하자 뭐 이렇게 나서는 거는 이제 무리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김술래 의원 또 이종명 의원 뭐 제가 그 뜻이 무슨 그 마음속에 무슨 아주 안 좋은 잘못된 뜻이 있었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네. 알아보자 이런 거고 또 지만원 박사 이 양반 또 그분이 뭐 18년간 이걸 연구해 왔다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생각 없이 그냥 여기 와서도 우리 발표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런 뜻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점은 이해하더라도 좀 더 진중했더라면 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또 어떤 난제냐 자유한국당이 공격당할 네. 빌미를 주는 그런 그렇죠. 일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전열이 제대로 정비되지도 않았고 또 그 네. 전력이 그런 이 파상적인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열이 안 갖춰졌거든. 네. 이럴 때는 당을 좀 생각하고 특히 이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권 다시 찾는 그런 네.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 이 전선을 너무 여러 군데다가 벌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 점에서 좀 생각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인 사실은 누구나 언젠가는 평가되고 또 연구되고 파악되고 거기에 대해서 규정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광주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하튼 그 배신감 느낀다든지 울분을 토한다 이건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네. 이해를 하는데 옛날에 상주보다 곡쟁이가 더 슬프게 네, 울다고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러겠어? 예. 옛날 곡쟁이가 왜 상주보다 더 슬프게 울겠어요? 울어야지 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내가 여기서 잘 울어서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상주들이 그 옛날에 오랫동안 뭐 5일장 이렇게 할 때 네. 계속 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때만 우는 게 아니에요. 또 나중에 하면 3년상 할 때까지 계속 상주는 곡을 해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할 수 없이 곡쟁이를 이제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쟁이는 정말 잘 울어야 그 다음에 다른 집에서도 또 모셔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혹시라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자꾸 부풀리는 그런 분들이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네. 혹시라도 그런 의도가 있으면 나라를 자꾸 시끄럽게 해서 뭐 좌나 우나 또 여나 야나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당도 마찬가지, 야당도 마찬가지. 좀 이럴 때는 이런 굉장히 민감한 문제, 네. 또 국민적인 말하자면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제를 좀 하자. 네. 이게 무슨 예. 정권 가지고 서로 싸울 그런 일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예. 네, 맞습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고 좋아하고 뭐 갑자기 그렇게 하고 할 게 아니라 전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같이 좀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든 벌어진 일인데 우리가 이제 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어떤 국민 여론이나 특히 여당에 설득에 밀려서 이제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했으면 이제 저는 그런 이제 황교안 총리님이 대표되는 거는 꼭 뭐 내일 봐야 되겠지만은 만약 누가 대표가 되시든 정말 신상 필벌을 이제 엄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에 만약에 이제 국민 정서에서 우리가 잘못됐다면은 하되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은 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을 정말 제명을 시킨다든지 당원권 정지를 오래 해준다는 건 좀 너무 가오가다는 거죠.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이분이 30년 이제 형을 받고 평생 지금 그 연세에 30년 있으면 거기서 감옥에서 죽으라는 거죠. 이건 절대 아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요. 저도 거기다 이제 바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탄핵에 대해서 아까도 뭐 이야기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왜 문제라고 생각했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헌법에 명시된 거잖아요. 네. 이것은 존중해줘야죠. 네.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징계의 일종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입법부 그러니까 정부와 행정부와 서로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갖고 있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견제의 방법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를테면 탄핵이에요. 탄핵 소추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를 했다고 그 사람들이 악당이다 이렇게 말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에 새누리당 안에 탄핵 소추에 찬성한 사람들이 62명 의원들 중에 그렇죠. 반대한 사람은 56명밖에 안 됐어요. 네. 그걸 보면 오히려 다수가 찬성한 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당시에는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징계로서의 탄핵 소추 옛날에 노무현 때 됐잖아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걸 만약에 당내에서도 보복적인 차원에서 했다면 그건 잘못이지만은 그런데 저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를 못하는 입장이에요. 네. 왜 입장을 못? 아직 검찰 수사도 끝나기도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특검 수사도 끝나기 전에 했죠. 그런데 서둘러 해가지고 뭐냐면 광화문 거기에 뭐 그 사람들은 전부 합하니까 1,700만 명이 되고 전 도대체 그 계산이 어디서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나중에 보면 태극기 군중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한쪽은 아예 없었던 걸로 치고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그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되니까 자취하더라도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지뢰 침략을 해가지고 미리 앞으로 있을 그 판결의 결과까지 끌어와가지고 대통령을 파면시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떤 악순환이 됐냐면 헌재가 미리 올 수 있는 앞으로의 법원에서 사법부에서 올 수 있는 그 판단을 지뢰 끌어와가지고 그것을 바탕에 두고 이 사람을 파면시켰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검찰이나 특검이나 그다음에 그 법원들은 잘 됐잖아요. 헌재가 그렇죠. 이미 인정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30년씩. 그러니까 살아서 나오지 마세요 이 말이거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배제하는 그런 경우가 과거는 몰라도 이 현재 자유민주주의적인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이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가 법치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거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냐 반대했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이 자유한국당 안에서 자꾸 싸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갈랐으니 전에 한번 갈랐었잖아요. 그렇죠. 갈랐으니까 안 되더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왜? 국민 중에 일부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를 너무 못했어. 그야말로 사정치를 했어. 자기 개인 정치를 했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왜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했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세력은 이 보수 우익 안에서도 자유우파 안에서도 그렇게 갈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갈라서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요구되는 게 뭐냐면 보수 대단합 아닙니까? 대동단결, 뭐 단일 대우로 가자 이건데 이런 상황에서 제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는 좀 괄호 속에 넣어놓고 언제 푸느냐? 정권 잡고 나면 그거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렇죠. 오늘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자, 괄호 안에 놓자. 참 좋은 말씀 같아요. 오늘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동단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잠시 이제 묻어두자. 그러나 이제 저는 지금 현 정권, 특히 이제 진보라고 하는 현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이제 지금 처세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저희들이 이제 정말 더욱더 논리적으로
잘 무장해 투쟁해주고 오늘 정말 우리 교수님 오늘 저기 우리 이 교수님 모시니까 너무 주옥 같은 말씀 아니십니까? 네. 그래서 매주 이제 좀 나와주셔가지고 저희 정말 좀 좋은 제가 이제 좀 말씀하고 저희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이 든 사람도 자꾸 축해주면 예.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아니 그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솔직히 이제 이런 말들이 저희들이 필요했고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근데 소위 진행자들이나 이쪽에서 몰아가는 기조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말 공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짜 뉴스가 없고 객관적이고 서로의 이제 생각을 이제 존중해서 벤 다이어그램 안에서 그 교집합을 찾아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서로 이제 배우는 서로에게 이제 삼인행 이제 그 대학에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 뭐 세 명이 길을 가다 보면 그 중에 또 스승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매주 저희들이 방송을 진행할 때 서로 저희들 이야기하면 서로 깨닫고 또 이제 우리 시청자들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방송 됐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제 최종호 신종아래. 예, 저기 최신의 만남. 우리가 항상 좀 최신 뉴스, 좀 옛날 올드한 거 아니고 보수라고 하면 올드한 게 아니라 우리 새로운 이제 이슈와 그다음 우리가 미래를 노래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아까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위켄드 잇을 한번 외치면서 한번 이렇게 파이팅하면 위켄드 잇 한번 말씀하도록 할까요? 하나, 둘, 셋, 위켄드 잇! 대한민국 보수의 세계를 ABC